천재교육 교과서 통합사회 48페이지 창의융합 벼농사와 인간생활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번 영상은 벼농사랑 관련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과서 48페이지를 보면 벼농사와 인간생활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활동이 나와 있어요. 활동을 볼 건데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자료 1을 보고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상위 6개 국가가 어느 대륙에 분포하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1번을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의 빨간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쌀 재배지가 점 하나당 10만 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점이 많이 찍혀져 있는 나라들을 지도에서 보고, 그리고 쌀 재배 지역 밑에 주요 쌀 생산국이라고 나와 있는 도표를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이 1위, 그다음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타이 순서로 있습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렇게. 그러면은 상위 6개 국가들은 전부 다 아시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번 문제에 대한 답으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상위 6개 국가는 어느 대륙? 아시아 대륙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1, 2를 보고 쌀이 주로 재배되는 지역의 자연 조건과 사회 조건을 분석해 보자고 해놨어요. 자, 자료 1번을 보니까 지도도 있고 주요 쌀 생산국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옆에 보니까 타이 방콕의 기후, 타이는 쌀 생산량이 많은 국가이죠. 기후를 보아하니 선생님이 기후 그래프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꺾은선 그래프는 기온,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적인 조건을 보면은 자연적이라는 거는 기후와 지형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기후 그래프를 보니까 얘네는 1년 내내 더운 지역에 있어요. 우리 예전에 세계 기후 구분을 하면서 최한월 기온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높으면 우리가 열대 기후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기온 그래프가 전부 다 20도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열대 기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수 그래프를 보니까 타이는 지도상의 여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반구에 있죠. 그러면은 6, 7, 8월이 여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강수량이 더운, 기온이 높은 여름에 강수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기후적으로는 여름에 기온이 높고 덥고 강수량이 많은 곳에 있구나. 그리고 밑에 또 사진을 보니까 벼농사가 활발한 차이 짜오프라야강 주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벼농사가 활발하다라는 말은 이 지역에서 벼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강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벼농사가 잘 되는데 잘 되는 지역의 지형적인 조건을 보아하니 얘는 넓은 평야가 있고 근처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큰 강이 있다. 또는 용수 획득에 유리한 곳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분석에 2번에 자료 1, 2를 보고 쌀이 주로 재배되는 지역에 일단 우리가 자연 조건 봤습니다. 자연 조건은 기후적으로는 덥고 여름에 덥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지형 조건으로는 평야가 있고 그리고 대하천, 큰 강이 있는 곳 또는 용수 획득에
물을 얻는데 유리한 곳에서 쌀이 주로 잘 재배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회 조건 볼게요. 자, 자료 2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호사와 정치를 읽어보니 자, 여기에서 변호사는 돈을 만들어 물을 대는 작업이나 김매기, 벼베기 등에서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변호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치 조직이 필요했다, 필수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 조건은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사회 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왜 사람이 많아야 되냐면은 협동 노동이 가능할 수 있게 협동 노동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또는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노동력을 잘 조직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갖추어져야 해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변호사 자체가 협동 노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관계수로 이야기가 우리 자료에 나와 있었죠. 관계수로를 만드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자료 2번 봤으니까 문제 3번 계속 볼게요. 자료 2를 보고 변호사가 동아시아 지역에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보겠습니다. 변호사 지역은 물관리 중에서 이제 수리시설의 설치, 관계수로를 설치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노동력을 동원하고 이걸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강한 정치 권력을 갖춘 정치체제. 아까 정치체제 이야기 나왔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변호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 얘는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를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노동력을 조직하기 위해서 강한 정치 권력을 갖춘 정치 체제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3번을 볼게요. 문제는 자료 3번을 보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변호사가 발달한 자연 조건, 사회 조건을 정리해보고 이게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자료 3번 볼게요. 자료 3번은 아시아가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라 변호사에 원래 적합하지 않아요. 너무 뜨겁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대표적인 쌀 생산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일사량이 풍부하다라는 말은 덥다는 조건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많으면 변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용 벼를 생산을 하게 하고 보조금도 지급을 해서 쌀값이 쌉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변호사가 발달한 자연 조건은 기본적으로 기후랑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후적인 요소를 보면은 얘는
기후와 지형을 봤을 때 기후적으로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입니다. 우리가 기후로는 CS 기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 일사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온도 매우 높아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에 비가 작게 오기 때문에 강수 조건은 자연 조건으로 했을 때 벼농사에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사회 조건 볼게요. 자, 사회 조건으로는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강수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 보조금 지원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4번.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4를 참고하여 모든별로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쌀과 관련한 음식 문화를 조사해보자. 접시에 그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자료 4번 보니까 쌀과 관련한 음식 문화예요. 그래서 베트남은 쌀국수, 중국은 볶음밥, 일본은 초밥. 그럼 우리도 쌀이랑 관련된 거 넣으면 되겠죠. 뭐 김밥, 우리나라 음식이죠. 또는 뭐 떡국 같은 것들 쓸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48, 49페이지에 있는 창의융합 활동하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